자, 이번에 공무원 799,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여 기계 설계를 강의하게 된 김교우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라든지 전공 공부를 할 때라든지 또 입사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에 있어서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기계 설계가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어떤 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군무원 시험 같은 데 있어서는 아주 깊은 수준의 계산 유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한 상태에서 그 공식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판가름 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기계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무원 시험에 있어가지고 7급하고 9급 같은 경우는 요 책에 대부분 다 포함되는 공통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 있어가지고 7급하고 9급에 있어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물리학 개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7급에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다 내용들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되는 기계직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는 기계공작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또 기계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제어가 있습니다. 자, 9급 같은 경우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는 요 같이 공통된 거지만은 기계 일반이라는 거하고 기계 공작법, 자동차 이렇게 되는데 그럼 기계 일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기계를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기계 공작법도 들어갈 수가 있고 공작 기계도 들어갑니다. 기계 공작하고 공작 기계는 다르죠. 기계 공작이라는 것은 어떤 공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기계 공작이라 하면은 공작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법이 바로 또 공작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공작, 공작 기계, 또 심지어는 자동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일반에 들어가면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기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기계 일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 일반하고 에는 기계 공작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군무원도 7급하고 9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군무원도 시험은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무원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한국사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기계공작법이라고, 그 다음에 기계 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 제어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재료역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재료역학 시험을 안 보느냐? 이 기계 설계 안에 재료역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료역학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재료역학이 포함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계설계 부분에는 재료역학뿐만 아니고 기구학도 나옵니다. 동력학, 그 다음에 정력학, 탄성공학, 소성공학 다 다뤄지죠. 그 다음에 국문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기계설계, 그 다음에 기계공작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기계공작법하고 기계일반하고는 그렇게 문제,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첫째, 이 시험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군부원 시험은 계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기사 시험이라든지 기능사 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시험은 계산기 가져가서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계산기를 가져가서 하는 데는 계산의 난이도가 굉장히 깊은 문제들, 뭐 세제곱이라든지 제곱근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계산기, 로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기가 없이 시험 보는 거는 그런 거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계산기 없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파이는 안 나올 수가 없죠. 파이는 원줄을 나타내는 파이 같은 거는. 그 파이는 뭐 3.14하고 쭉 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계산기는 거기다 파이만 딱 입력시켜 놓고 그다음 두들기면 계산기는 그대로 계산을 하지만은 계산기가 없으니까 파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시험에 3.14로 하라. 또는 그냥 3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파이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파이하고 파이 이렇게 약분한다든지 3.14가 나오면 위에는 뭐 62.8, 뭐 628 이런 식으로 배수가 나와가지고 약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 3을 해가지고 서로 약분. 그러니까 파이가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범주 안에서 나오지 뒤에는 계산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혹시 3.14 뒤에는 모르겠으니까 3.1 정도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어바웃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이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로그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계산할 때, 로그에 뭐 1이 0이다. 뭐 기본 공식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것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로그에 대한 것들을.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그죠? 탄젠트 45도가 1이다. 뭐 탄젠트 90도는 무한대. 이런 것들을 기본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초. 그 다음에 계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딱 갇혀가지고 그 문제를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은 한 문제에 보통 1분 걸립니다. 그죠?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한 문제에 약 1분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하면 풀 것 같은데 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 답이 안 나와가지고 또 거기 풀고 답이 안 나오고 풀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풀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시험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무원이라든지 군무원 시험 자체가 이제 오래전에 어떤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에서 정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막
공무원 시험 또는 군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카트라인 자체가 0. 얼마의 차이로 척척척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문제 더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합격에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히 기계 설계 같은 경우에. 공식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공식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식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식을 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식을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식 유도 같은 거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시간이 없어요. 공식, 암기된 공식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속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번 반복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머릿속에 공식 자체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공식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교재 뒤쪽에 보시면요. 제가 책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설계에 관계되는 공식은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500개 채 안 되는 400 몇십 개 되는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공식을 전부 다 머릿속에 딱 외워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느냐 이 공식이 나가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딱 대입을 해서 문제 풀었을 때 그때 정확한 답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나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공식을 유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인지 2분의 루트 3인지 그건 몰라가지고 또는 코사인 30도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거기서 삼각형 그려가지고 유도하면 그거는 이제 날 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공식 자체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에 그 공식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성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물어보는 것들. 문제를 쭉 풀어 헤쳐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 뭐, 맞는 말 뭐냐, 틀린 말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공부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린 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벨트의 특징 중에서 틀린 것이 뭐냐? 그 벨트와 그럼 무슨 원거리냐, 근거리용이냐, 기아의 특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아의 특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아는 짧은 가리 서로 접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달 동력이 확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서 전달 동력이 불확실하다. 그럼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 서술형에 대한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만큼 다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계산 문제를 알고 못 푸는 거하고 모르고 못 푸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알고도 못 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쭉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군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죠. 예,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똑같아가지고는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만큼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강조했던 이런 계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여기서 한 번씩 이게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한번 할 겁니다. 그 유도하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됩니다. 유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마지막 결과식, 그 결과식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현장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반짝 떠올라가지고 수첩에다 메모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입력해 놓은 것. 이게 막 그냥 꽉 차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요게 탁 튀어나가서 사람을 웃길 때 그럼 100%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 머릿속에 벌써 그게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공식 자체를 외워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공식이 머릿속에 튀어나와가지고 식을 써나가서 답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점수는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 계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손에 의해 가지고 머리에 의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유지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공식이 머릿속에 딱 확실하게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과목이지만은 이러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심 맺기를 바라겠습니다.